멈출 줄 모르던 집값 오름세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9월 들어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0건 중 3, 4건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낮춘 이른바 하락 계약을 했고요. 일부 단지에서는 또 호가가 1억 원까지 낮아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의 분명한 하락 신호인지 일시적이거나 착시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사실 오늘 주제를 잡은 게 하락 신호에 가깝게 뉘앙스를 두고 제목을 잡기는 했는데 소장님 방송 전에 저랑 얘기 나눈 거 보니까 고개를 또 갸웃하신 거 보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신 것 같아요. 첫 질문이 너무 세요. 정말 부동산에 하락장이 온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니 다소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나 현장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9월 이후로 서울 중심의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승폭 자체는 둔화된 것이 사실이긴 하고요. 매수 심리도 조금 진정이 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수요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급이라던가 대출 규제 같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하락 거래 증가 통계에서 보듯이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현장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다거나 조만간 하락이 올 거다라고 진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고 현장의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 직전에 최고가를 경신했던 실거래가 신고가보다 좀 하락한 사례들이 정확하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인지 파악이 좀 정확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파악을 좀 해본 바로는 저희가 이제 신고가 경신 때도 자전거래 같은 것을 의심하듯이 네. 이런 하락 거래들도 이제 가족 간의 증여라던가 실제로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좀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돼서 나온 이제 국토교통부 통계나 의원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현장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증여라고 한다면 보통은 가격을 좀 낮게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낮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뭐 일종의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본다면 착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거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대출 규제라던가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처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은 최근까지도 계속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케이스들이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종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락 신호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제 아주 객관적인 그 근거들을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9월 들어서 상승률,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률 자체가 줄어든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씩 상승폭 자체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거는 하락 신호로 볼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 하락 전환이 될 거냐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유도했던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라던가 이제 공급 시기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제 관망 심리라던가 다주택자들의 이제 하락 매물 출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중저가 지역에서는 고가로 신고되는 실거래 케이스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이제 하락장의 시작 그리고 이제 약간의 시간을 거쳐서 조정이 명확하게 올 것인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공급 부족 문제라든가 전세 불안 문제가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 보자면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이 대출 상당히 옥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같은 이런 대출을 많이 제한하고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죄게 되면 주택 거래에 있어서도 사실 동력이 좀 줄게 되는 거고 이런 그 규제 상황만 본다면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확실히 금리가 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좀 올라서 이제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던가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자금 마련이 좀 어려운 일반 수요자들이 거래하기 어려워진 점은 상당히 이제 시장의 좀 변수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근데 거래가 줄어든 만큼 사실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되려면 다주택자들의 이제 가격 하락 매물 출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매도 매수 쌍방의 관망세가 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물론 이제 지표상에서 보듯이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매수 우위나 매도 우위를 따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나 은행들의 지표들이 다소 이제 매도 우위 강세에서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매수자가 조금씩 이제 우위를 찾아가는 그런 지표적인 변화도 보여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저가 지역의 강세 흐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희가 완벽하게 전세 시장의 안정 신호나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공급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작동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게 집값의 하락 신호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자체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만 보고 본다면 그런 하락 신호인지 아닌지를 놓고 토론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신호가 의미가 있냐라고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다고 합니다. 뭐 소위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조금씩 하락 신호가 나타났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걸로는 뭐 내 집 마련이라던가 투자에 뭐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하신 그 통계상으로 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정권 초기에 한 2,300만 원 수준에서 최근 통계로는 한 4,60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강북 한강 이북의 주요 지역에서도 오히려 강남권보다 상승폭이 좀 높게 나타나기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좀 주택 장만을 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도 가격이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버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전셋값 수준으로 또 지금 이제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상 경인 지역으로 이탈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종의 풍선 효과인 거죠. 서울 아파트는 뭐 소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 속된 말로 넘사벽이 돼버렸으니 조금씩 외곽 지역으로 이제 매수세가 지역이 옮겨가는 풍선 효과다. 서울 강남권 고가 지역도 계속 오름세를 아직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비강남권 서울의 외곽에 있는 중저가 지역들의 상승폭이 최근에 더 가팔라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로 서울의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12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계상.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반 이제 대중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뭐 경기나 인천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의 상승폭이 올해 들어서는 사실 서울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
지금 규제하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은 풀겠다라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대출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 있어서 이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소위 징검다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숨통이 좀 트이겠어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에 준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의 이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좀 초과하더라도 네.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래도 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희소식일 수는 있는데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 최근에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위험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세 대출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전세값 상승에도 사실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세 불안이나 이런 것에도 계속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 대책 DSR 중심, 차주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이제 관리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이제 이원책을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세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게 뭐 전세 대출도 이제 분할 상환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를 해본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전세금 인상액만큼만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을 이제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넣는다거나 실수요자 대출을 허용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이 계속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데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다들 동의는 하시지만 예측 불가능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 이미 계약을 하셔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의 대출 이제 내용 제도 규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바뀌거나 막히게 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가계부채 관리를 하더라도 좀 예측 가능한 관리 대책이나 이제 방안들을 계속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만 중에 하나가 뭐 대출을 옥죄다, 뭐 충분히 공감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맞습니다. 뒤통수 때리듯이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뭐 충격이 더 컸다, 뭐 이런 불만들이 나왔죠. 세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종부세 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뭐 양도세 인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결과물은 없었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뭐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될지 아마 걱정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종부세 부분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물론 이제 정부가 장기 보유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이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게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현장의 분위기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이나 집값의 하락이 뚜렷하게 지금 판단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올해 차의 보유세 증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본 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초두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무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도 조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 이제 보유세 문제나 금리 문제 같은 것들을 걱정하고 계신 유주택자 분들도 아직은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근에 보여준 추세처럼 거래가 계속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 청약 오늘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물량들 사전 청약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한 최근 시장 반응, 기대, 평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는 입지적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좀 더 가깝고 또 GTX라는 앞으로 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네. 서울 도심에 이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끼고 있는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데요. 지금 오늘 25일부터 특별공급 시작하는 2차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물량이 모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남양주 왕숙이라던가 아니면 하남이라던가 과천 등지의 부지들 그리고 신도시급 규모는 아니지만 성남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부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전청약은 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2차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1차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높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 좀 선호하시는 평형 물건들이 네. 이제 파주 운정 등에서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내 집 마련 좀 추진하시려는 이제 청약자들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상한제에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의 최대한 80%까지 책정이 되어서 네. 좀 인기지구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분양가격 이제 예정 분양가죠. 분양가격 확인하시고 청약을 좀 진행해 보실 것을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으로는 여전히 이제 전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인데 주변 시세 80%면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어요. 가격 부담이. 원래 국토부에서 주변 시세 뭐 60, 70%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원거리에 있거나 그래도 그중에서 선호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은 한 주변 시세의 60, 70% 정도로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뭐 성남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보다는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수요자분들이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나 구매나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사전 청약에 계속 좀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수요자들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구매에 나서지 않도록 묶어두는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계속적인 사전 청약 진행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수요 분산에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